안녕하세요. 이는북입니다. 오늘은 작가 김상훈 님이 쓰신 유명한 책이죠. 왓칭2를 가져왔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집콕하느라 고생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외부 활동을 많이 못해서 몸무게가 느신 분들도 많으시고요. 확진자가 아니라 확진자라는 우픈 농담이 생기는 요즘. 그래서 책 왓칭2에서 다이어트와 건강에 대한 부분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불어난 몸무게로 혹시 고민스러우신 분들이 있다면 이 글이 작은 위로와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책 296페이지. 몸에 귀를 기울이면 꼭 필요한 만큼만 먹게 된다. 한 직장 동료는 20년 넘게 과체중에 시달려왔다. 키 173cm 정도의 몸무게는 80kg을 오르내렸다. 살 빼려고 안 해본 짓 없어요. 헬스클럽도 다녀보고 뛰어보기도 하고 다이어트도 하고. 그도 역시 두뇌의 의지로 살을 빼려 했다. 그러다 보니 살을 빼는 게 고역이고 효과도 거의 없었다. 억지로 몇 킬로그램 빼고 나면 어느새 다시 살이 쪘다. 회식하거나 술을 마시고 나면 금세 살이 불어나는데요. 먹고 싶은 충동을 의지로 꾹꾹 짓눌러 놓으니 충동이 더욱 거세게 고개를 들고 일어나는 것이었다. 나는 그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았다. 몸이 뭘 원하는지 진지하게 귀를 기울여 본 적 있나요? 그는 갑자기 뒤통수를 얻어맞은 듯 두 눈을 크게 떴다. 나는 그에게 살을 빼겠다는 모든 생각을 완전히 내려놓으라고 했다. 될 대로 되라.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단 몸에게 어떤 강요도 간섭도 하지 말고 몸이 뭘 원하는지 그냥 있는 그대로 귀를 기울이기만 하는 겁니다. 그는 정말 모든 걸 몽땅 내려놓았다. 살을 빼기 위해 운동도 하지 않았고 일부러 식사량을 줄이지도 않았다. 대신 뭘 먹거나 먹고 싶을 때 몸에 귀를 기울였다. 회식할 땐 대화에 정신을 팔기보다는 몸속의 움직임에 귀를 기울였다. 몸이 음식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반응하는지 있는 그대로 정성껏 관찰했다. 음식을 씹을 때의 맛은 어떤지, 입안의 감촉은 어떤지, 그리고 음식을 삼키면 뱃속에선 어떤 부위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자세히 느껴보았다. 그러자 점점 신기한 반응들이 나타났다. 너무 많이 먹으면 갑자기 배가 아파져요. 배탈이 나서 화장실에 가기도 하고요. 몸에 신경을 쓰지 않고 먹을 땐 전혀 그런 일이 없었다. 몸이야 어떻게 되든 말든 완전히 무시한 채 먹으니 몸도 그런 섬세한 반응을 보이지 못했던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만 많이 먹어도 몸이 먼저 반응을 보였다. 몸이 스스로 적당히 알아서 먹는 지능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어요. 참 신기하네요. 음식량이 줄어들자 체중도 저절로 빠지기 시작했다. 불과 서너 달 만에 무려 10kg이나 빠졌다. 몸에도 지능이 있다. 심장, 호흡, 혈액, 100조 개의 세포들이 자동으로 돌아가는 것도 몸에 지능이 있기 때문이다. 생각만 끼어들지 않으면 저절로 완벽하게 돌아간다. 몸을 돌아가게 하는 지능은 어디서 흘러나오는가? 바로 텅 빈 공간이다. 텅 빈 공간에 흐르는 무한한 마음이 몸을 지켜보고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로 돌아가도록 해준다. 스위스 과학자들이 사람들의 눈을 가린 채 음식을 먹도록 해보았다. 그러자 사람들은 평소보다 25%나 덜 먹었다.
눈을 감고 먹으면 음식의 맛이나 입안에서의 감촉 등을 제대로 음미하며 먹게 되기 때문이다. 즉, 음식을 제대로 음미하며 먹을수록 몸이 꼭 필요한 만큼 먹게 되는 것이다. 완싱크 교수도 우리가 음식을 음미하지 않고 먹으면 훨씬 더 많이 먹는다는 사실을 여러 실험으로 입증하고 있다. 예를 들어 TV를 보거나 잡담을 하면서 먹으면 혼자서 조용히 먹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이 먹게 된다. 하지만 텅 빈 무한한 마음에 완전히 맡기면 몸이 스스로 필요한 만큼만 알아서 먹는다. 298페이지. 있는 그대로 관찰만 해보라. 식사할 때마다 위통 때문에 얼굴을 찡그리는 친구가 있었다. 하지만 병원에 가면 겉으로 드러나는 증세가 없었다. 직장에서도 잘 나가는 친구였는데 밥을 먹을 때마다 배를 움켜쥐고 고통스러워하곤 했다. 큰 병원에 가서 정밀 검진을 받아봐야겠어. 뭔가 단단히 잘못된 것 같아. 그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다. 그가 건강한 위를 갖기 위해서는 무엇을 관찰해야 하는가? 두말할 나위 없이 위이다. 식사할 때마다 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만 주의 깊게 관찰해봐. 그냥 있는 그대로. 그런 방식으로 그의 위는 정말 변화했을까? 그가 한 번은 몹시 피곤한 몸으로 귀가했다. 식구들은 이미 저녁 식사를 마친 뒤였다. 그는 평소대로 TV를 틀었다. 뉴스의 채널을 돌렸다. 평생 뉴스를 직업으로 삼아온지라 뉴스를 꼼꼼히 챙겨보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다. 아내가 차려준 식사를 하면서도 TV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석간신문은? 평소처럼 아내가 석간신문을 갖다 주었다. 밥을 먹으면서 뉴스를 시청하며 동시에 석간신문을 읽고 그의 오랜 습관이었다. 갑자기 또 배가 아파왔다. 배를 움켜쥐는 순간 문득 생각이 떠올랐다. 아, 참, 배가 아프면 관찰해보라고 했지. 그는 배가 어디서 어떻게 아파오는지를 관찰하기 시작했다. 명치 윗부분 같았다. 그는 그 부분이 움직이는 걸 좋다, 나쁘다 판단하지 않고 가만히 관찰해 보았다. 아픔이 거세졌다, 약해졌다를 반복했다. 그 움직임을 흘러가는 그대로 계속 관찰해 보았다. 신기하게도 아픔은 점점 수그러들었다. 그는 다시 TV와 신문을 번갈아가며 보기 시작했다. 그러자 잠시 후 다시 배가 아파왔다. 또 시작이네. 그는 이번에는 위를 관찰하면서 자신의 밥 먹는 모습도 함께 관찰해 보았다. 입에 밥이 들어갔는지 안는지도 모른 채 눈은 TV와 신문을 번갈아가며 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처음으로 실감나게 다가왔다. 난 밥 먹으면서 TV도 보고 신문도 보는구나.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의 눈은 저절로 식탁 위의 음식으로 옮겨졌다. 그러면서 그의 위의 통증도 서서히 사라졌다. 책 306페이지. 좋아하는 동물, 꽃, 물고기를 상상하라. 한 40대 중년 여성은 겉으로 보면 날씬하고 건강해 보였다. 그런데도 고지혈증과 지방간 증상이 있었다. 콜레스테롤 수치도 273이나 됐다. 살은 찌지 않았지만 근육은 적고 지방은 아주 많았기 때문이다. 의사가 단호하게 말했다. 암에 걸리거나 단명할 확률이 아주 높아요. 적극적으로 운동을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여성은 얼굴을 찡그렸다. 전 운동은 너무 싫어해요. 어떡하죠? 의사는 그녀와 대화하다가 그녀가 개를 무척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병원에 올 때도 개를 데리고 올 정도였다. 개를 사랑하시는군요. 그럼 시간이 날 때마다 개를 데리고 산책을 하세요. 다른 때에도 개와 산책하는 장면을 상상하세요. 자주 상상할수록 좋습니다. 의사가 시키는 대로 그녀는 날마다 개와 산책하는 장면을 상상했다. 한 달 후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다. 273이었던 콜레스테롤 수치는 207로 떨어졌다. 고지혈증과 지방간 증상도 거의 사라졌다. 또 다른 부인은 고혈압과 우울증으로 병원을 찾았다. 이렇다 할 원인도 없는데 자신이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인간이라고 믿고 있었다. 낮에는 꾸벅꾸벅 졸고 밤에는 잡념과 환청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 비만도도 플러스 25 정도로 상당히 높았고 총 콜레스테롤 수치도 275나 됐다. 이 부인은 유난히 꽃을 좋아했다. 제가 환자분께 꽃이 가득 담긴 비디오를 보여드릴게요. 의사는 그러면서 그녀의 뇌파를 촬영해 보았다. 알파파가 급격히 늘어났다. 알파파는 생각이 사라질 때 나타나는 뇌파이다. 오늘 보신 비디오를 집에 가서도 틈틈이 보세요. 그리고 비디오에서 본 꽃이 가득한 장면을 자주 상상하세요. 이 부인 역시 불과 몇 주 만에 우울증에서 벗어났고 혈압도 크게 떨어졌다. 위 사례들은 일본의 저명한 의사인 하루야마 사게오 박사가 쓴 뇌내 혁명에 나온 것들이다. 가장 좋아하는 일을 상상하면 마음이 활짝 열린다. 그러면서 몸의 흐름을 막는 부정적 생각들이 빠져나간다. 방 안에서 1분간 소리내어 책을 읽어보세요. 사람들에게 책을 낭독하도록 하자 혈압이 금세 치솟았다. 그런 다음 어떤 사람들에게는 20분간 빈 어항을 보게 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물고기들이 자유로이 오가는 어항을 보도록 했다. 혈압을 다시 재보았다. 오, 혈압이 뚝 떨어졌네. 물고기가 든 어항을 본 사람들의 혈압은 정말 뚝 떨어졌다. 반면 빈 어항을 본 사람들의 혈압은 별로 변하지 않았다. 펜실베이니아 대학의 백 교수가 실시한 실험이다. 어항만 봐도 혈압이 약간 떨어지긴 하지만 곧 다시 올라가요. 반면 어항 속의 물고기를 보면 혈압이 지속적으로 낮아져요. 어항 속에서 자유로이 노니는 물고기들을 보면 어떤 장면이 연상되는가? 그렇다. 자유로운 넓은 공간이 연상된다. 그러면서 어둡던 생각들이 저절로 풀려나간다. 동시에 혈류도 자유로이 흘러간다. 혈압도 떨어진다. 치매 요양원들은 환자들에게 식사를 줄 때 큰 고민이다. 복도를 정신없이 뛰어다니는 환자가 있는가 하면 너무 기력이 떨어져 잠만 자는 환자들도 있기 때문이다. 퍼듀 대학의 에드워즈 교수는 치매 요양원의 어항을 갖다 놔봤다. 그랬더니 색깔이 밝고 화려한 물고기들을 본 치매 환자들은 최고 21%나 더 잘 먹었다. 행동도 기민해졌다. 길을 잃고 서성이거나 소리를 지르는 등의 행동도 부쩍 줄어들었다. 한 환자는 갑자기 교수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다. 교수님, 이 수족관에 물고기가 몇 마리 들어있죠? 교수는 깜짝 놀라 대답했다.
6마리요. 그러자 환자가 다시 말했다. 제가 세어봤는데 한 번은 6마리, 또 한 번은 8마리였어요. 교수는 너무나 놀랬다. 치매가 심해 평소 말도 못하던 환자가 말도 할 뿐 아니라 셀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어항에 떠다니는 아름다운 물고기들을 보면 자유로운 공간이 연상돼 마음을 열게 된다. 책 309페이지. 과거의 즐거웠던 추억을 상상하라. 한 63세 남성은 젊어서 항공사에서 일했다. 그래서 그런지 비행기를 무척이나 좋아했다. 하지만 은퇴하고 나서 당뇨병과 고혈압으로 건강이 크게 악화됐다. 공복 시의 혈당치가 273이나 됐다. 혈당이 너무 높아 정신이 몽롱할 정도였다. 의사가 물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행복했던 장면은 뭔가요? 비행기를 타는 거요. 의사는 무릎을 탁 쳤다. 그럼 눈을 감고 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다닌다고 상상해 보시겠어요? 잠시 후 의사가 다시 물었다. 어떤 장면이 보이나요? 구름 위를 떠다니는 게 너무나 자유로워요. 마치 천국을 날아다니는 것 같아요. 의사가 다시 말했다. 그럼 앞으로 자주 눈을 감고 새처럼 하늘을 날아다니는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몇 주일이 지났다. 혈당치는 110 이하로 떨어졌다. 180까지 치솟았던 최고 혈압도 투약을 멈춘 상태에서 140까지 떨어졌다. 한 40대 남성은 당뇨병에다가 통풍 증세까지 있었다. 전에는 조깅으로 건강을 유지했다. 조깅은 가장 큰 즐거움이기도 했다. 하지만 사고로 무릎을 다치면서 운동을 못하게 됐고 증세가 갈수록 악화됐다. 스트레스가 많이 쌓였고 밤에도 불을 켜놓고 잘 정도로 어두운 곳을 싫어했다. 지금도 달리고 싶으시죠? 몸은 못 달리지만 상상 속에서는 맘껏 달릴 수 있습니다. 그 남성은 과거처럼 자유로이 조깅하는 자신의 모습을 자유로이 상상했다. 자주 상상에 빠지면서 건강은 빠른 속도로 좋아졌다. 200을 넘었던 혈당치도 150 이하로 떨어졌다. 요산치도 8.0 아래로 낮아졌다. 또 다른 남성은 58세인데도 벌써 치매 증세를 보였다. 1분 전에 자신이 한 말도 기억하지 못할 정도였다. 산책을 나갔다가 집을 찾아오지 못해 부인이 집 전화번호를 항상 주머니에 넣어주어야 했다. 좌절감 때문인지 가족들과 자주 말다툼도 벌였다. 병원에서는 남의 세탁물을 자신의 것이라며 가져가는 등 소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의사는 이 남성이 과거 대단한 낚시광이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환자분께선 낚시를 너무나 좋아하시는군요. 그럼 먼저 이 비디오를 보세요. 낚시하는 장면이 나오자 남성의 얼굴이 갑자기 환해졌다. 의사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과거에 낚시하시면서 겪었던 재미난 일들도 있지 않아요? 남성은 과거의 기억을 더듬어가며 자랑스럽게 경험담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기억력도 되살아나기 시작했다. 앞으로 틈이 날 때마다 눈을 감고 즐거웠던 낚시질을 차근차근 떠올려 보세요. 몇 주 후 남성의 뇌파를 촬영해 보니 알파파가 눈에 띄게 늘어났다. 치매 증세도 많이 사라졌다. 30분 정도 산책한 뒤 혼자서 집을 찾아올 수 있었다.
콜레스테롤 수치도 떨어졌고 비만 상태도 크게 낮아졌다. 책 378페이지. 이태리 파비아 대학 심장학과 베르나르디 교수는 사람들에게 베토벤, 비발디, 테크노 음악 등 모두 6가지 음악을 차례로 들려줘 봤다. 그러면서 혈압, 심박과 호흡 횟수 등을 살펴보았다. 결과는 너무나 간단했다. 고전 음악이든 테크노 음악이든 상관없이 빠른 음악은 혈압과 심박수 등을 빨라지게 했고 느린 음악은 혈압과 심박수 등을 느려지게 했다. 그러다가 문득 뜻밖의 사실을 발견했다. 음악이 바뀌는 중간에 혈압이 가장 많이 떨어졌네. 6가지 음악의 중간 부분에 2분간의 멈추는 순간이 있었다. 음악이 멈추는 바로 그 2분 동안 혈압, 심박, 호흡수가 가장 많이 떨어진 것이었다. 침묵이 가장 느린 음악보다 더 큰 휴식 효과를 갖다니. 침묵이 흐르자 생각이 멈추면서 텅 빈 공간이 생겼던 것이다. 책 380페이지. 이 세상의 모든 고통은 지친 걸음을 잠시 멈추고 마음속을 들여다보라는 신호이다. 들여다보면 고통을 일으키는 온갖 생각이 사라진다. 슬픔은 스쳐가는 것에 매달리지 말라는 신호이다. 내 힘으로 안 될 땐 너무 애쓰지 마라. 내 팔다리의 힘도, 내 몸뚱이의 열정도, 내 두뇌의 생각도, 나를 휘감는 온갖 감정도 사실은 바깥 세상에 속한 것이다. 바깥 세상을 움직이는 모든 건 내 마음 속에 들어있다. 바깥 세상은 착각의 세계이다. 그 속에서의 몸부림을 멈추고 대신 마음속을 들여다봐라. 들여다보면 무한한 공간이 열린다. 시야가 무한해진다. 내가 그토록 매달리던 것도, 붙들고자 했던 것도, 얻으려 애쓰던 것도 죄다 스쳐가는 허상이었음을 깨닫게 된다. 무한한 공간 속에 사랑으로 가득한 무한한 존재가 들어있다. 그 존재와 분리될수록 나는 점점 작아진다. 그 존재와 하나가 될수록 나는 점점 커진다. 그 존재 앞에 나의 모든 아픔과 두려움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마음껏 눈물을 뿌려라. 나에 대한 모든 비판과 심판을 내려놓아라. 나를 완전히 열어놓고 나의 모든 것을 완전히 내려놓을 때 무한한 존재와 하나가 된다. 그래야 비로소 참다운 안식을 얻게 된다. 참다운 안식 속에서 모든 새로움이 태어난다.